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1월 1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국내 언론들 보도가 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현지 시간 암스테르담 유럽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에 발생한 이스라엘 축구 팬들에 대한 암스테르담 사람들의 폭행 사건, 그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이 전혀 왜곡돼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어긋남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힘의 존재, 그게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들과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겠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음에는,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지지율은. 근데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나 보도의 방향은 절대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세력들이 구석에 몰려 있다. 자, 이 사건은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행보를, 압도적인 승리에 따른 그 후속 행보를 소화하는데도 힘들어요. 기존 언론들이. 언론들이.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련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인가 반이스라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아마 정리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현지 시간이죠. 연합뉴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자, 유럽 한복판 암스테르담이 유럽의 한복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팬 축구 팬들이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볼게요. 아약스 현지 TV 유에파, 축구는 잘 모릅니다만 유에파 그거의 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유에파 리그에 아약스 현지 팀이고 네덜란드 팀이고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니까 수도죠. 현재 공식적으로 텔아비브의 마키비라는 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약스는 들어봤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여기 와서 이스라엘 팬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하러 멀리 날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전쟁 중에도. 그런데 축구 경기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또 후에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뭐 마녀 사냥하듯이 쥐잡듯이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약스 팬들이 이스라엘 팬들을 쫓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런 사진들과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내 뉴스를 봤지만 국내 뉴스는 유럽 뉴스보다 더하다. 더 친이스라엘적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악마인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네덜란드조차도 암스테르담 시장조차도 이걸 비난하고 나섰어요. 살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지금. 자, 그런 힘에 맞서려고 하는, 조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힘에 맞서고자 하는 트럼프의 당선, 승리하는 그 과정 자체도 이스라엘의 이 강력한 힘, 로비스트, 자본의 힘을 이겨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타냐후한테 가자 전쟁을 끝내라. 내가 당선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말한 게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하려고 방문을 트럼프 자택 몇 개월 전이죠. 거기에 네타냐후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하고. 그때도 비슷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 전에 전쟁을 끝내라. 근데 네타냐후의 지금 하는 행보를 봐서는 정반대거든요. 거기에 힘겨루기를 해요. 트럼프랑. 그래서 이것은 단지 트럼프가 법으로서 아니면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돈 끊어. 이거와는 별개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지금 세계 자본주의에 가장 큰 돈을 걸머쥐고 있는 그 유태인 세력과 맞서는 그 과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한판 붙은 거예요. 트럼프랑. 예, 이거는 그렇게 그런 감각으로 보시면,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게 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악하는 미국 내 자본가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합뉴스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스라엘 팬의 이야기를 이게 우리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런 분위기로 논조를 계속 갔어요. 이제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볼까요? 이스라엘 축구 팬, 우리는 가자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마카비, 이건 일단 가자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인 거라고 일단은 봐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들은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서 남의 땅에 와서 특히 엘리트 집단과는 다르게 대중의 나라의 몸통, 국가의 유럽의 몸통을 이룬 대중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랍에서 온 이민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언론과 엘리트 집단은 이스라엘 지지하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어떤 풀이에 대한 시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까지 응원하러 왔으니까 이 유럽 전체는 반 이스라엘 분위기가 강하니까 우리가 몸조심을 해야지, 언행을 조심해야지, 축구만 열심히 즐기다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잖아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탈무드. 탈무드는 보니까 큰 경전이고,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탈무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혜롭다. 랍비라는 표현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게 랍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제1의 종교인 기독교의 파생지잖아요.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민족 종교로 성장을 한 거지만, 그래서 유대교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그것을 신약으로 바꿔서 서방이 채택한 종교가 돼서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안착이 돼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똑똑하고 힘 있는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예요. 우리의 기독교 시작이에요. 그거 부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모든 것은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가 자리 잡았는데, 그건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제국들이 G7이죠. 지금 현재는 미국과 G7과 미국 중에서 제가 봐서는 우리까지 포함한다면은 미국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찐 기독교 국가는 또 아니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서구의 몰락은 종교의 몰락을, 기독교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몰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디선가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거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들의 억압에서, 그 바리새인이라니, 바리새인 성경에 나오는, 항상 나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들을 누르고 이스라엘 국가를 계속 번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그게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보세요. 이런 걸 했어요. 자, 경기 당일날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경기 전날 왔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리고 모여 다녔겠죠. 몇백 명이 비행기 한 대, 두 대분으로 왔을 거잖아요. 예. 지금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인들이 찍힌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보이죠? 경기 전날 밤에 전야제처럼 했어요. 이렇게 동네를 휩쓸고 다녔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기를. 그 다음 에퍼 어쩌고 저쩌고 아랍인들. 국서 있잖아요. 그죠? 밑에. 이러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다녔어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좀 흥분해도 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내에 걸린
팔레스타인 국기를 일부러 높이가 2m 이상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도움 닫기를 해서 올라가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찢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팬들이 택시를 탔는데 아마 팔레스타인이나 가자 문제에 대해서 언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택시 기사와 근데 택시 기사는 이민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랍 출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싸움 했다 결국 폭행까지 이어졌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 암스테르담 팬들이 경기는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약스 팬들이 그 대부분은 가자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과연 폭행 사건이 벌어졌겠느냐? 아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으니까 남의 땅에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탈무드에서 배운 유태인들의 지혜입니까? 예. 이게 예수가 가르친 이웃을 사랑하랍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가 말했을 때는 협동 단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우리끼리 다투지 말자, 우리끼리 단합하자는 뜻이었어요. 예수는 혁명가였잖아요. 노예 생활에 빠져있던 그들의 국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혁명가예요. 압제에 맞섰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떠날 때도. 근데 지금의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세상의 불의와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요.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도들이 주위에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들 스스로의 삶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영성이 깊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늘을 항상 두려워해요. 천벌 받을 놈이다. 이게 가장 큰 욕이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어떤 뜻이 있다고 보고 그 뜻에 어긋나면 나는 불안함을 느끼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안착하고 불교도 안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래요. 또 우리가 기독교도 싫어, 불교도 싫어, 이런 나라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되게 포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영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하면은 위선적이라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미 절도 마찬가지예요. 큰 절도. 예,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틀을 바꾸든지 스스로 개혁을 하든지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원조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국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경악할 일은 유럽의 주도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하지 않아요. 우리 언론하고 똑같이 보도해요. 연합뉴스처럼. 그래서 열받은 사람들께 올리는 겁니다. 볼까요? 위에 거는 보면 이스라엘 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미디어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밑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 팬들이 이 혼란을 부추겼다. 촉발시켰다. 그리고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도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야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할수록 앞으로 다극화된 세상에서는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도 누군가 이런 말씀들 하셨겠죠. 그렇지만 지금 언론 보도도 일단 늦었고 조율된 듯한 이런 느낌이 나요. 주말 기간 동안. 그것도 지금 기사가 오후 늦게 나오는 것부터 보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나올 수도 있고 주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좀 더 약속한 듯이 한 방향으로 딱 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회의를 한번 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이 기사들 제가 검색해 한 리스트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럼 전혀 다르죠. 그런데 내가 미디어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만, 대중은 나를 통해서만 정보를 받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은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끝물에 다다르고 있는 건데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옛날 같은 사람들이 다 믿었을 텐데 그냥 암스테르담은 그 비난을 감수할 생각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항변을 해야 되잖아요. 암스테르담 시장이라면 주위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우리는 반유태주의가 아니다. 그게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단어란 말이에요. 반유태주의, 즉 인종주의, 옛날에 유태인을 박해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암스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의 수도가 비난을 받는데 그게 대해서 시장이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폭행은 잘못됐다. 하지만 반유대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촉발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잡아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축구 협회 정도한테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트럼프가 맞서서 대통령도 해내고 지금 이스라엘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한다? 이거가 사실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안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딱 검색하니까 쭉 나온 거 제가 바로 탁 캡처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자 몫이다. 가자 몫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놈아. 기절해도 계속 때렸다. 유태인이 아니라고 해도 때렸다. 이스라엘 축구팬 폭력 사태, 유럽의 반유대주의 공포 확산, 경향신문. 위에 그 연합뉴스였고, 이번 KBS. 이스라엘 축구팬 폭력 사태 여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예. 중앙일보, 86년 전 나치 악몽이 떠올랐다. 유대인 사냥, 유럽 한복판 집단. 어떤 무슨지 아시겠죠? 균형 감각을 상실했어요. 자,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결 위기가 심화된 네타냐후를 건져 올리겠다는, 그래서 그들의 지금 비행기를 급하게 전 세계를 보내서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텔아비브 공항에 데리고 왔다. 이런 네타냐후의 발언을 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다. 트럼프라는 악재를 만났기에 더더욱더. 즉, 이 자본과 여론을, 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뒤에 자본과 세력에는 이스라엘 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영방송 하는 거예요. YTN이 민영화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예전에 터커 칼슨이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자, 노드스트림 CIA가 한 거야. 터커 칼슨이. 그거 왜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이렇게 물었죠. 그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유럽 언론의 주요 언론의 뒤에는 다 미국 자본이 있어. 몰랐어? 그 미국 자본의 뒤에는 유태인이 있어. 요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언론은 공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싫어한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죠. 좀 저항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말씀드렸죠. 위에도 시장, 암스테르담 시장이고 BBC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 트럼프의 등장으로 몸이 다른 나라가 많지만 지금 G7 중에서 나토 중에서 가장 몸이 다른 데는 영국입니다. 예. 꼬북 노릇을 먹고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영국은. 미국의 패권에 꼬북 노릇하는 것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싹 다 죽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캠브리지 대학 유학 가고 뭐 옥스퍼드 대학 유학 가고 이러면 대단한 걸로 비춰졌지만 지금 어느 틈새인가 그런 분위기도 없어졌잖아요. 자, 그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팬을 폭행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밑에는 그 동네 경찰서장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는 캡처가 등장하는 사진을 고르려고 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이게 보면 드라이버 이야기가 나오죠. 택시 운전사 가폭행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 국기를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찢어 밝힌 다음에 불태웠다. 그게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소문이 암스테르담 전역에 확 퍼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경기 전에도 그 전날, 경기 전날 그런 일을 했죠. 밤에. 그래서 경기 전에도 이미 양쪽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는 되게 살벌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폭행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제가 보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국방장관을 해임했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고 요아프 갈란트. 지금 작년에 이제 하마스 공격 전에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은 거의 반내전 상태였어요. 거기에 군 세력이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를 든 요아프 갤란트를 잘랐지요. 그렇지만 그 수습하는 와중에 다시 불러들였고 다시 내보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은 참모총장을 의심하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예, 이제는 이제 막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갈란트가 해임되고 나서 지금 한 100명 정도의 인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가족들하고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자전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것은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전의 목표가 뭐냐? 거기에 있는 하마스의 수장을 죽였고 신화도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이다. 예,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의견을 거꾸로 알 수 있어요. 네타냐후 의견은 뭐냐? 전황이 불리하지만 트럼프가 됐지만 나는 계속 간다.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선택이에요. 축구 팬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대충 팔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게 목숨까지 잃는 그런 경우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온 것입니다. 카타르가 이때까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인질 협상을 중재를 해왔는데 카타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빠졌어요. 중재자 역할을 중단한다. 왜? 성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냐? 이스라엘 쪽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런 발표를 하자. 이게 외교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타르. 이스라엘에서 바로 시위가 발생합니다.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은 트럼프의 당선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압박이죠, 압박. 예.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여태까지는 압박 때문에 협의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됐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협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때까지 계속 그랬는데 왜 이번에 그만두냐? 이건 트럼프 당선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갈란트가 전 국방장관이 나가서 저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네타냐후한테 전해져 오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네타냐후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암스테르담에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매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끌고 들어가면서.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타냐후가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문서를 변조했다.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게 여러분 그거랑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의혹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하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은 딱 그래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집트 정보부 수장이 네타냐후한테 직접 통화를 했어요. 하마스 공격 일주일 전에. 왜? 하마스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다. 엄청나게 큰 걸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보망이 잡힌다. 저쪽으로 이집트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가.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 수장이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네타냐후한테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보도가 다 된 내용이에요. 근데도 네타냐후가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헤즈볼라의 수장, 또 그 차기 올라온 사람, 그리고 이란까지 가서 하마스 수장을 암살하고 하는 것들이 정보망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뚜렷이 밝혀진 일들이고 긴가민가 하는 것은 훨씬 많아요. 모사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끈앞풀들이 다 있어요. 첩자들이.
지난 1년간의 이스라엘 한 일들을 보면, 그런데 이집트 정보부에서 일주일 전에 그렇게 기별을 넣는데도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알고 있었죠. 대응을 안 했죠. 일부러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네타냐후가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 이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어차피 미국이 힘을 중동에서 빼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역의 강자로 군림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국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어떤 결정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내지는 군 쪽과는 의견이 달랐다.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자기가 살기 위한 정치적 독단적 결정이었다. 군에 아마 물어봤으면 하마스 강해, 이제 이란 강해, 헤즈볼라도 많이 강해졌어.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헤즈볼라 한 달 만에 끝낸다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지상전 벌여서 5개 사단 넣었다가 지금 물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언돔을 피하는 미사일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죠. 그들이 원하는, 헤즈볼라와 후티가 원한다면 바로 박살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그런데 일부러 야금야금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단계적으로. 자,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군이 그래서 확실히 네타냐후의 편은 아니구나. 그래서 국방장관 해임시키고 나서는 그다음 참모총장의 비리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계속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이런 것을 외신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스라엘 자체 보도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에 남기게 돼 있는 회의록을 안 남기거나 회의록을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네, 예전에 뭐 국정감사 때 보면은 방통위 같은데 그런 일이 많더군요. 예, 뭐 거기 분위기 하겠습니까만은. 그때 음악 콘서트장에서 364명이 희생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아파치가 거기 출동을 해서 거기 들어온 하마스 용어는 오토바이 타고 몇 명 안 돼요. 발포를 했어요. 기관포가 30mm짜리 기관포예요. 아파치에 달린 게 정확도 되게 떨어져요. 대부분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도망치기 바쁜 그 젊은 그 콘서트장, 거기서 하마스를 곤란해서 사격하는데 이 아파치는 절대 좋은 수단이 아니에요. 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의심하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파치가 우리 희생을 촉발시켰다. 364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다 불태웠어요. 또 30mm 탄에 맞은 거하고 하마스가 쏜 AK 소총에 맞은 거는 시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조사한다 그래놓고 결과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인지를 잡고 어떤 가정주택에 진입했는데 그걸 탱크포로 같이 그냥 몰살시킨 경우도 사례도 여러 건 지금 그 당시 보도가 됐잖아요. 피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런 의사결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한다고 한다? 예민하게 대응하지 마라. 자, 그런 것들을 거짓말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궁지로 몰린 거죠. 지금 이것은. 그런데 네타냐후는 돌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자, 그때 이런 그 논평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더글라스 맥그레거가 쓴 포린 어페어에 쓴 그 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게돈을 피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맥그레거가 이야기한 게 지금도 100% 유효합니다. 가자 전쟁이 확전되면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지금이 딱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여기서 물러서면 감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무인하고 같이. 그리고 좀 있으면 무슨 혐의가 밝혀지고 이래 되면 야당 지도자들을 미국이 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세팅이 되기 전에 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치고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불교의 발생지가 인도 북부, 제가 봐서는 지금 부탄이나 뭐 네팔 이 정도예요. 그 나라들은 조그맣고 되게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행복 지수가 세계 1, 2위를 하는 곳들이에요. 거기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불교의 발상지인 그곳이.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인들이 그 발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가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포기할 거예요. 명분을 충분히 축적한 다음에. 그럼 세계 이론이 더 나쁘게 돌아서겠죠. 그 이론전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유태인들이 장악한 세계 미디어예요. 자, 여기가 이제 승부가 벌어지는 시점인데 여기에 만약 유태인들이 진다, 그럼 세상은 진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거는 승부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망가지게 되면은 기독교의 본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토의 붕괴, 예. 브릭스의 부상. 지금 G7은 지금 같은 위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서방의 주요 종교였던 기독교가 쇠퇴하게 돼요.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똑똑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선택한 그런 종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물간 종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군대에 영향이 있겠죠. 들어올 때는 힘 있고 똑똑한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쉽게 정착했어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어떤 철학적인 소용돌이도 온다.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몰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와중에서 그 유태인의 자본가는, 또는 그 자본은 사실은 중립이거든요. 네타냐후보다는 빨리 포기할 거예요. 그 돈의 힘은, 그럼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많은 것들이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처한 입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처한 입장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들 똑같아요. 다루는 방법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우리는 네타냐후를 뒤에 지지해 줄 수 있는 세계 이론이 없어요. 자본을 주무르거리는 유태인들도 없어요. 미국 내에. 대신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 맞선다고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강한 국가예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곳을 통해서 미국의 적인 북한이라는 상대방을 통해서 부추김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큰 위협을 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위협을. 그건 이스라엘과는 천지 차이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뻔한 거예요. 불장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핵 무장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도 신호를 다 바꿔도 정보를 다 입수하고도 맞았잖아요. 예. 이거 영어로 false flag, 우리말로 하자면은 자작극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어요. 북한의 충돌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다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향후 몇 개월 내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